있어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넌 나 어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우리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아유 이제 뭐 여름이다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더워져서 저는 이제 반팔 입었고 우리 윤 교수님도 팔을 거두셨군요. 네. 우리 박세익 전북교수도 이제 축구 얘기들이 돌아왔네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형님 약간 밀리터리로. 아 글쎄 그래서 멋있는데. 우리 2%가 이거 홍보 좀 하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백브리핑의 B자예요. 아 네. 멋있네요. 네. 네. B급이 아닙니다. 보스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백브리핑, 백그라운드 브리핑 그 프로그램. 아 멋있네요. 그래서 PP 저 뭐라 그래 이거 굿즈인데. 네. 3%도 이런 걸 안 맞는데 그 2%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팔아달라 해서. 네, 아유 너무 홍보상. 멋있다. 아, 예쁜데요 글자도. 괜찮아요. 네. 밖에 나갈 때 제가 30% 네. 직원가 할인으로. 아 감사합니다. 하나 사가겠습니다. 저희 좋아합니다. 자, 어떤 분이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날들을 사진에 담아서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기신 걸 봤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고 소소한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저에게는 이 봄에 초록이 주는 행복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아는 분과 남산을 2시간 걸었는데 정말 이맘때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이번 주는 어떤 소확행들로 주말을 채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식 투자로 또 돈 문제로 정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에 오셔서 힐링하시고 위로받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두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형님이 이제 명언들을 주셔서 가끔 제가 쓰는 칼럼에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남겨놓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때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더라? 뭐 부모님한테는 뭐 겸손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씀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 문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만 보면 우리가 겸손한 건 좋은데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의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네. 사실 조금 더 내가 그러니까요. 나를 칭찬해주고 네.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가만 보면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생을 뭐 어떻게 좋게 보면 겸손한 건데 내가 가진 좋은 거에 대해서는 좀 뭐 대수롭잖아 이러고 내가 가진 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난 왜 심각해. 이 모양이야. 너무 심각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이게 너무 강화가 되면 그렇지. 사실 사람이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럴 수 있는 것 자체는 소중한 거지만 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긍정적인 걸 좀 스스로 그러니까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맞아요. 좀 뭐 내가 사람이 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도 좀 예. 그럴 수도 있지 좀 그러니까.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너무 너무 너그러운 것도 문제지만 본인을 너무 닦아 세우는 것도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문원 면허가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드디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네, 저희 법인 설립이 언제였나 봤더니요. 네. 작년 5월 3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네, 그때 5월 3일 설립하고 이제 네. 그 자문사 신청을 넣었었는데 네. 네, 4월 13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5월 달에 넣었다가 면허가 작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왔으면은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지.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요. 3,300대 나왔으면. 네, 고점 찍었던 게 작년 6월 25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제 책에다가도 써놨지만 제가 네. 멘탈 관리하는 방법 중에 네. 제 1원칙이 세상 사는 세옹지마다 그렇지. 잘된 게 잘된 게 아니고 안 된 게 안 된 게 아니다. 좀 전에 뭐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아닐 수도 그러니까 있기 말이에요.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엄청 했거든. 왜냐하면 직원들은 다 뽑아놨지. 월급은 나가지. 그죠? 사무실 임대료 나가지. 월 6천씩 적자 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마음이 저는 좀 느긋했었어요. 느긋했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하락하고 제가 뭐 아니 시장이 빠졌어도 박전문 정도면 또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투자의 고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라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고 약세장에서도 내가 잘 벌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오만이고 약세장이 잘 교만이거든요. 버티고 강세장이 그러니까요. 남들 볼 때 좀 더 벌고. 예, 약세장에서는 지키고 버티고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를 일부러 늦게 내준 건 아닌데 감독원에 또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그런 언급을 시작하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원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제가 형님 또 전무님한테 이렇게 한 2년 이렇게 네. 듣다 보니까 네. 뭐 하나도 모르면서 또 3% 나가고 있으니까 뭐 몇 가지 얘기들 다 뭐 사는 건 기술이지만 파는 건 예술이다. 뭐 이거에 다 당연한 건데 다들 그것 때문에 힘든 경험이 있는지 이야 그 말 끝장이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또 저도 못하면서 누가 이제 주식 시작하려는데 이제 그 6만 거기 3전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무님이 해주신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생각했는데 오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제가 맞는 얘기 해준 맞아요. 건 좀 맞는데 자격은 갖고 있다가 대형주는 추세 확인하고 사도 되죠. 네, 그게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조금 더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정말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운용하셔서 네. 많은 수익 돌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3프로 상담소 65회와 함께 하실 힐링 뮤지션을 드디어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걸스 플래닛 999의 보컬 마스터 999로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국민 가수 등을 통해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정말 호소력 짙은 목소리죠. 먼데이 키즈 멤버에서 지금은 이별하러 가는 길, 넌 나의 전부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팬들을 갖고 계시는 실력파 솔로 가수죠.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임한별 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한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들이 둘이나 있대요. 나는 그래서 나는 아까 학생 가수라고 뭐 대학교 한 2, 3학년 정도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아니, 본인이 키즈라는 그러니까요. 진짜 쇼킹하네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34이에요. 89년생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때 저도 애가 둘이었네요. 근데 저런 얼굴 상태는 아니었겠지. 저처럼 그 아마추어 밴드를 해서 이렇게 뭐 실용음악 학원에서 네. 이제 막 이렇게 뭐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우리 먼데이 키즈는 뭐 너무 유명하죠. 왜냐면, 대박이죠. 네, 왜냐면 먼데이 키즈 곡이 최소 10곡이면 한 두세 곡은 나와요? 들어가죠. 오, 네, 너무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밴드 먼데이 키즈 밴드를 너무 좋아하죠. 다. 감사합니다. 먼데이 키즈 활동을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2010년도에 이제 합류하게 돼서요. 어. 네,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주로 키즈들은 먼데이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죠. 등교해야 되니까. 등교해야 되는 날인데. 형 다 싫어하지. 그래서 어떤 싫어하고 다 싫어하지. 썬데이 키즈 뭐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야? 왜 먼데이 키즈가 됐어요? 저도 이제 그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된 거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그 원년 멤버 두 분이서 그냥 월요일에 만났어서 먼데이 키즈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프로 TV도 그냥 3명 모여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런 이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솔로로 이제 다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일은 국민 가수라는 그 경연 프로그램 네.
왕년부로 참가를 하셔서 네, 김민우님의 사랑일 뿐이야, 조용필의 못 찾겠다 깨꼬리, 이선희의 불꽃처럼. 네. 와, 이게 진짜 불후의 명곡들 아닙니까? 네. 예? 가창력이 이런 곡들을 선곡하셨는데 어떤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무대가 이제 이선희 선배님의 불꽃처럼이라는 노래를 했을 어떻게 하는 때고요. 거죠, 그게? 이제 바람 불던 날 창밖을 보면 예. 바람 사이로 네. 네. 어, 굉장히 약간 와, 굉장히 락킹한 무반주로 노래여서 계속 듣고 싶은데 계속 하면 우리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그냥 나오시네요. 네, 와우.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발라드 가수인데 네.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근데 진짜 이 가창력 하나만큼은 거의 국민 가수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이선희 씨나 조용필 씨의 노래를 네.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못 부르지. 이때는 그 국민 가수 작가진들한테 약간 가스라이팅 당해서 네. 네. 이 도전을 해야 된다. 이제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국민 가수 노래를 불러야 그건 뭐 된다. 좋은 가스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가수. 예. 또 좋은 단어가 있나요? 아니 근데 조용필님의 그 못 찾겠다 꼬리도 굉장히 부르기 어려운 노래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때 팀이랑 같이 네. 그 조용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건이 있으셔가지고 네. 막 절 이렇게 다니실 때 그래서 그 절도 찾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을 직접 그 당시에 뵌 적이 있는 스님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렇게 좀 약간 진심을 담아서 무대를 꾸몄던 기억이 그런 납니다. 정도까지. 네네. 근데 아무리 뭐 진심을 담는데도 그렇지. 그 가창력이 가창력이라는 게 뭐 진심에서 절대 나오긴 안 하지만 되더라고요. 우리가 노래방 가도 사실 진심을 담고 노래 하거든요. 우린 진심을 너무 많이 담지. 너무 하면서 좀 1절만 해라. 과일이지 과일. 이거 찾아봐야겠네. 이거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거였죠? TV조선에서 아, 했었어요. TV조선에서. 네. 네, 네, 네.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진짜 TV조선이 특화된 것 같아. 네. 노래 경연으로. 완전히 뭐 지존인 거예요. 미스터 맞아요. 트롯에서. 그죠? 네. TV조선을 거의 살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스터 트롯이. 맞습니다. 여하튼 주식 투자도 좀 하셔서 또 굉장히 또 아픈 기억이 네. 제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상패의 기억이 있으시다는데. 아이고. 네, 최근에? 제가 최근에요? 한 10년 중반 때쯤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랑 제가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디렉터나 이제 이런 약간 프로듀싱 쪽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SM에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약간 고사리 손으로 겨우겨우 모은 돈을 들어갔었다가 SM 주식을 샀다. 네, 그때 당시 샀는데 그래도 수익률이 한 20-30%? 네. 굉장히 나서 이게 이렇게 돈이 벌리는 건가? 그래서 이제 또 홀랑 다 뺐죠. 그래서 뺀 다음에 이제 그때 너무 주식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고 하다가 이제 귀동량으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고 네. 이제 벌었던 거와 원금을 싹 다 넣었는데 작년이었나 올해 초인가 이제 상패했어요. 그래서 좀 잊고 살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그 이제 동료 가수분에게 맞아요, 소스를 맞아요. 받으신 거죠. 네네네. 근데 요즘은 지금 어떻게 막- 연락하고 예, 뭐 연락은 해요. 이제 들어간 건 이제 제 선택이니까. 저 다 잃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친하게 보긴 하는데 금액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았어가지고. 네. 그래도 상패를 당하면 멘붕이 그렇죠. 오는데. 그게 그 주식 어플상에 네. 그 거래 정지라 그러나요? 그게 네. 되면은 안 지워지더라고요. 안 보고 싶어도 그 수익률이. 이게 이렇게 안 지워지고 계속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랑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거 차라리 그냥 상패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 수익률을 너무 안 보고 싶으니까. 잔고를 그게- 치면 그게 그죠. 예, 아마 계속 그게 떠서. 상장 폐지된 거잖아요. 그쵸. 상장 네. 폐지가 된 거지 회사가 청산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은 아직까지 그 계좌 있지. 네. 계좌는 상장만 있어요. 안 된 거지. 그래서 계좌에 계속 표시가 돼 있는 거죠. 비상장 이제 주식을 사서 그 넣어도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팔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리매매 그죠. 네. 그거 했죠. 팔았어요. 네, 전 팔면 없어지는데. 네, 없어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안 보고 싶어서 제 계좌에서 그 수익률을 한 마이너스 90몇 프로인가? 그러겠죠. 네. 근데 뭐 우리 다른 사연 하기 전에 네. 지금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SM으로 돈을 버셨다 했잖아요. 예. SM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획사예요? 대표적인 그죠. 기획사잖아요. 네, 1등이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네. 아니면 부동산을 하든 핵심 자산을 계속 모아가야 돼요. 핵심 자산으로 계속 그 투자를 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비핵심 자산들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보면. 그런데 비핵심 자산으로 경기가 좋을 때 벌다가도 경기가 약간 좀 애매해진다 하면 또 팔아가지고 계속 핵심 자산을 모아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신 거예요. 맞아요. 핵심 자산으로 돈을 벌어서 주변 맞아요. 잡주로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자산이 핵심 맞는 자산인가? 말씀이시네. 네. 그걸 봐야 돼요. 그것만 지키면 그러니까. 평생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사서 물릴 수는 있어요. 아까 처음에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사서 물릴 수는 있지만 기다리면 다 올라요. 핵심 자산. 근데 핵심 우리나라의 3대 엔터테인먼트 주식으로 돈 벌어놓고 보세요. 3대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JYP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YG엔터 승리 사건 있고 해도 다시 다 올라오잖아요. 한 2, 3년만 지나면. 네. 핵심이니까. 가수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게 지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박사익 전무를 우리 위스덤 칼리지의 교수님으로 모셨잖아요. 이거 한번 좀 한번 비춰주세요. 예. 여기 보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이게 기술, 매매 기법, 종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 이런 게 지혜거든. 핵심 자산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오늘 그럼 좀 적용을 해보면 네. 원금은 그래 놔두시고 수익 난 것만 좀 거기에 그래도 좀 넣으셨다든지 뭐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좀 더 했었어야 됐었네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다 SM 갖고 몰아가지고 계시고. 일로 갔다는 네. 거잖아요. 네. 자, 주식 상담은 이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상담도 해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사연을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1세 미혼남입니다. 저의 사회생활 시작은 10살 때 신문 파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찍 혼자 되신 어머니를 돕자는 생각인지 그때부터 뭔가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돈의 개념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버스 정류장 옆에 보면 신문을 쌓아놓고 100원, 200원을 저금통처럼 생긴 곳에 돈을 넣고 한 부씩 가져가는 판매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얼마씩을 넣고 떼다가 동성로 한복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께 한 부에 500원씩 판매를 했었고 그 돈으로 학교 준비물이나 동네 친구들과 과자나 들을 사 먹곤 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서는 신문 새벽 배달을 했었고 고등학교는 공고를 진학해서 좀 더 벌어보자고 싶어 학업을 미루고 초기에 자퇴를 해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쭉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래들의 취업대인 19세쯤 되어서는 본격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전자회사, 섬유공장 등 30세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그 사이 늦추고 미루었던 학업은 주말에 방통고를 다니며 졸업했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30세 초반에 대학 졸업 마쳤습니다. 회사는 큰 곳이었지만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막히던 시기를 맞이해 생각 끝에 그 당시 사회복지바람도 불어 노후 직업까지 가능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관련 시설에서 몇 년을 일했고 30세 초반쯤 1억이 조금 넘는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독립해서 나왔었고 어린이집을 하기엔 경력과 자본이 부족해서 좋아하던 카페로 첫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스팅과 과일청을 같이 해서 나쁘진 않았고 소소하게 괜찮았긴 했는데 작은 가게의 한계를 느끼고 프랜차이즈 카페로 눈을 돌렸습니다. 갈아타는 중에 조금의 모험을 했는데 혼자 생각으로 집에 잘 설명하면 지원해 주겠지 생각했던 게 오판이었습니다. 주변 지원은 없었고 계약을 못 지켜 신용대출로 중도금까지 냈던 걸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카페도 정리했고 두 곳 다 대출 정리를 하니 손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게 다 귀찮고 싫고 의욕도 나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생활비로 쓰면서 결국 1년 정도 차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원점이 되었고 이럴 거면 그냥 노력하지 말고 살자는 생각이 오래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카페 손님으로 만나서 7년간 끝까지 옆에서 묵묵히 있어준 여자친구는 어이구야 몇 해 전에 하늘나라에 갔고 아이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소규모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말로 보따리상인데 요즘은 직접 가지 않고도 주문을 해서 배나 항공으로 받을 수 있어 스마트 스토어나 거래 플랫폼 등 셀러로 몇 년 만에 3천만 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요즘 예전만큼 매출이 되지 않아 품목을 더 늘려야 하나 고민 중 근래 들어 우연히 보게 된 주식 영상에 재작년에 주식 호황이었고 작년부터 안 좋아진 걸 보고 판매량 줄어든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것에 소비를 안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은 일찍이 시골 작은 땅 사서 귀촌할 생각이었는데 최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식 계좌는 최근 개설했고 소액이지만 우량 반도체도 매수했습니다. 이 돈으로 전부 분할 매수하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할지 아직 대구는 20대 평에 2억 초반 매물도 많아 아파트 갭 투자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은 월세 20에 살고 있고 1년 정도 기초생활수급으로 매달 20만 원 정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투자를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탈수급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이대로 수급자로 좀 더 지내다 나중에 탈수급할지 선배님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40대 초반이신데 그죠? 네네. 41살인데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경험하셨네, 그죠?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을 이제 여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업과 이 저 생활을 병행을 하셨고, 그러다가 또 아이고 하여튼 굉장히 친하게 지내셔도 여자친구분도 또 먼저 보내드리고. 하여튼 인생의 풍파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죠? 야간 대학으로 이렇게 뭐 학업도 함께 그러니까. 하시고 네. 또 사회복지사도 이렇게 하시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렇게 좋은 걸 따셨으면은 이쪽에 일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네.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으시니까 이런 쪽에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좀 하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참. 네. 그렇죠. 사실은 그때 벌써 1억 정도. 네. 10년 전에 자산도 모으신 거고. 좀 자기 전문 분야를 좀 쭉 하셔서 뭐 돌이켜 보면 진짜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셔서 그쪽을 이렇게 좀 이제 쭉 하셨으면 어쩌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뒤돌아보면 다 뭐 그러니까. 네. 주식 측면에서 우리 박 전무께서 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예, 먼저 이 사연을 읽으면서는 약간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뭐 자식들한테 좀 부끄러우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이제 김해에서 부산으로 넘어가는 낙동강 다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넘어가다가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김해에서 부산으로? 예, 부산으로 넘어가는 그 낙동강을 건너야 되고, 예, 그걸 건너가면서 저 다리 밑에 저기가 이제 방앗간 자리였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저 방앗간에 가서 머슴살이 한 적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개성에서 계시다가 이제 피난 오셨구나. 예, 피난 오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정착을 하시면서 그렇지. 뭐가 있겠어요. 네. 그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졸업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월사금을 못 내 가지고 졸업장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전지 공장부터 빵집, 뭐 빵 공장 안 다녀본 데가 없다고. 예, 시작은 정말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어린 시절
정말 뭐 여기 뭐 신문팔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도 뭐 똑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저희 아버지가 40년생이시거든요. 84년생이신데 네, 네. 건강하시고 어이구, 일단 뭐 건강. 아들 3명 뭐 어이구, 그래도 어이구, 건강하게 네네. 키워 넣으셨고 아들이 또 뭐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거야. 결국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 인생의 그래프가 우리가 그 주식 시장이 9시부터 열려가지고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 사이에 막 마이너스 한 10% 15%확 갔다가 결국은 종가가 플러스 30%로 끝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플러스 30% 상한가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30% 끝났다고 생각해보자요. 생각해보면 완전히 장대음봉 쫙.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다행히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금수저는 어쨌든 아니지만 뭐 네. 스테인레스 스탱 숟가락으로는 그래도 스탱. 네, 시작한 거죠. 저희 어릴 때 보면 진짜 6평 그 가게 뒷방에서 살았었어요. 가게 뒷방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41살 되셨다 했잖아요. 제가 쭉 지금 읽어보면 이제 시장 열리고 나서 내가 볼 때 12시 채 안 된 거야. 네, 12시 안 됐고요. 3시 반까지 시간 많아. 한 10시 반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지. 10시 반. 10시 반인데 처음에 이제 빨리 1억도 모으시고 하면서 플러스 한 5%에서 거의 10% 갔다가 마이너스 10% 지금 간 그렇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딱 읽어보면 되게 성실하고 생각이 건전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솔직히 안 돼요. 솔직히 안 되고 그 자신감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주식이 보면 우리 상장사가 거의 한 2,400개이거든요. 네. 2,400개가 모든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여기 우량 반도체도 뭐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잘 하셨어요. 30대까지. 네. 그런데 나와가지고 카페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식 관점에서 카페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실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든 나오면 어떻게든 일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성공하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는 이 시장 파이가 어떻게 되는 시장이냐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귀하셔가지고 또 열심히 하셔서 시드만이를 만드셔서 나중에 나이 50에 한 번 더 도전을 하셔도 되고 50에 또 나가서 창업을 하기보다는 네. 아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게 독점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구나 해서 그렇게 버는 돈을 계속 해보시면 근데 이제 이분이 좋은 이제 성과 나올 것 마지막 같아요. 질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 지금은 월세 20만 원에 살고 있고 1년 정도 기초 생활수급으로 매달 이제 정부든 지자체에서 이제 20만 원 정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투자를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탈수급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이대로 수급자로 좀 더 지내다가 나중에 탈수급을 할지 선배님들 조언을 듣고 탈수급 하세요. 그렇죠. 저도 예. 똑같은 생각이에요. 직업을 가지셔야죠. 네. 예. 소탐배실이에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기 지금 물론 뭐 이렇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투자는 투자기도 하지만 취업을 하시면 이제 탈수급이 되시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취업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취업을 하시고 그 취업이 안정되시면 투자도 하시면 되지 않겠나. 투자 때문에 탈수급을 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이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수급 때문에 미루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리고 사실 20만 원인 돈, 20만 원 또 그 이런 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이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윤 교수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인생이 이제 비교적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는데 이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별. 7년 동안 곁을 지켜줬던 여자친구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큰 상실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쩌면
혼자 싱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상실감이 되게 크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성공, 리더십 뭐 이쪽이랑 뭐 저는 이제 뭐 힐링 이쪽 전문가지만 되게 좀 뭐 힐링의 방법론이랄까 아니면 성공의 어떤 특징이랄까가 맞물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실하시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 형님이 주신 얘기랑 맞물리는 건데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힐링에서도 중요하고 성공에서도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옛날에 이제 인간관계, 요즘 이제 소셜 커넥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힐링 측면에서도 내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사람이 아무리 다른 능력이랑 성실함 이런 게 있어도 지치기 때문에 이게 긍정성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 있으셨지만 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좀 뭐 아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겠죠. 또 이런 걸 겪다 보면 또 외로움이 찾아오면은 이 좀 외로움이라는 게 정서적으로도 힘들지만 결정이나 이런 데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게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카페 사업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나를 잘 판단을 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가 전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나는 나를 참 잘 알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나를 좀 방어하고 뭐 확증 평양이란 뭐 용어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는 게 본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또 정확한 좀 나한테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살고 능력이 있어도 시행착오를 반복하거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제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좀 그런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가족한테도 조금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좀 뭐 아파트 갭 투자를 했는데 어떨까요가 아니시고 미리 좀 물어보신 것 같아서 이거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결정 전에 좀 미리 묻는 거. 저희 3프로 상담소가 그 소셜 커넥션의 대상이 드리고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저는 사실은 빨리 노래를 듣고 싶은데. 이만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네,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노래도 진짜 너무 궁금해요. 뭐 사연을 미리 받았다면은 또 좀 이렇게 발라드 같은 걸 좀 준비를 해서 위로를 좀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 최근에 이제 좀 새로운 노래를 발매를 했어요. 이제 봄이랑 좀 어울리는 예쁜 노래예요. 제목이 넌 나 어때라는. 넌 나 어때? 네, 활기찬 노래군요. 활기찬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소셜 커넥션 노래. 선자님을 위해서 활기찬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 깜짝이야. 자 임한별님의 신곡이죠. 넌 나 좋아. 넌 나 어때? 넌 나 어때? 함께 박수로 청해 듣죠. 좋아 보여 오늘 네 기분 덕분에 내 기분도 한껏 들떴어. 오늘 시간 어때? 난 다 비워놨는데 너만 오면 될 것 같아. 못 참겠어 더는 이 마음.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두근거려서 말도 안 나와 괜히 더 어색해져. 짧은 웃음 하나에도 난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찍은 사진 한 장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넌 나 어때 yeah, 이상하지 너를 보는 날에 날씨가 너무 좋아 내 마음을 대변해주나 나 봐 어때 해가 뜨면 따뜻해서 좋고 비가 오면 감성적이라서 좋아 뭐든지 I'm fine 이별 노래와는 거리두기 중내 마음의 발자국은 미리 대기 중 거리로 나갔더니 모두 나를 반겨 저기 흘러나오는 노래 또 멜로 드라마 영화까지 모두 내 길을 알고 있는 듯해 넌 어때 yeah. 이젠 셀 수도 없는 너를 향한 맘의 같이 걸을래 같이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찍은 사진 한 장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넌 나 어때 시간이 갈수록 지쳐만 가나 가끔 만나는 게 싫단 게 아니라 항상 곁에 두고 싶어 네 옆에 있고 싶어 그렇게 눈 뜨고 싶어 oh, oh, oh.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마신 커피 한 잔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찍은 사진 한 장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넌 나 어때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아봐도 널 대신할 사람은 no 넌 one 나 어디에도 없지 어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게 내가 될게 네가 넌 원하면 나 우리까지 어때 난 그저 네 맘이 궁금해 이왕이면 나와 같았으면 해 용기 내서 뱉어본 말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나 어때라고 자꾸 물어보셔서 예, 예. 너무 멋있어요. 좋아. 감사합니다. 아, 부러워요.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요.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 그 노래 라이브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멘트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CD 틀어놓은 것 같다. 네. 사실 보정 안 하신 CD는 그렇죠. 보정이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 그냥 부르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한 CD 틀어놓은 50여 분 이상 되는 이제 그 아티스트를 모셨거든요. 연주자도 있고 뭐 대부분 가수신데 그 CD 틀어놓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분들도 대부분이고 네. 살짝 안 그러신 분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LP LP 그래. 타닥타닥 튀나요? LP. 근데 LP의 맛이 있으니까 구성진 LP. 아, 근데 노래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그 목소리가 그리고 참 이게 뭐랄까 하나 청량감이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 그 남희 선생님 아들 최 거의. 누구죠? 그래요. 최정철? 네. 최정철. 그렇죠. 최정철 씨 하고 약간 이미지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맞아요. 그때도 최정철 씨 노래 들으면서 되게 야, 참 신이 내린 목소리구나 이런 느낌 들었었는데 노래를 잘한다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중학교 때 그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어. 노래를 불렀었는데 다음날 바로 여자친구가 생긴 걸 보고 와, 이 길인가? 야, 그때부터 예, 노래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 이거 노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형님도 강의만 하시면 여자친구 생기죠. 자, 그러면 정말 좋은 목소리로 임한별님께 다음 사연을 부탁드리죠. 네, 제가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 상담소 꼬박꼬박 애청하는 팬입니다. 3프로 방송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할로윈 전략이란 걸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봄에 팔아서 할로윈쯤, 그러니까 가을에 매수해라. 봄과 여름 사이에는 열심히 투자하지 말고 가을부터 매수하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걸 모르고 거꾸로 5월에서
가을 기간에 쭉 신규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풀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올해는 가을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장이 부진하다가 이제 4월이 되어서 장이 많이 안정되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어보면 이제는 너무 매크로 걱정하지 말고 종목별로 투자를 해도 되는 분위기입니다. 할로윈 전략을 생각하면 전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4월은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서 할로윈 전략은 무시하고 그냥 이제 종목 매수를 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입니다. 올해는 할로윈 전략의 예외가 되는 해일까요? 봄에 팔고 가을에 사라는 전략은 올해는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작년처럼 봄에 매수했다가 또 물리는 상황이 될까요? 주린이 고민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할로윈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10월 말에 할로윈이 있잖아요. 할로윈 데이 전후로 주식을 사서 세린메이 5월 달에 주식을 파는 전략이 희한하게 독일 시장,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1년 내내 주식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좋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할로윈 전략인데 그게 그러면 매번 맞나? 그 강한국 작가한테도 제가 물어봤죠. 2020년 코로나 때 3월 달에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4, 5월 달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세린메이 해가지고 5월 달에 주식 팔아가지고 그 다음 11월 달에 주식을 샀다면 박살났지. 예, 그러면 완전 거꾸로 한 거잖아요. 지금 4월이잖아요. 5월인데 지금 이제 5월로 넘어가기 전에 4월 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물가 폭등 이런 것 때문에 대중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린메이 해가지고 또 할로윈 때까지 연말까지 쉬느냐?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대중의 심리가 너무 다운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이후에 연말까지 장이 오히려 좋았잖아요. 그죠? 5월부터 11월까지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은 이 할로윈 전략에 약간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인 메이 해야 되는 거군요. 바이 메이, 네. 셀인 노벤버. 자, 이만별님 또 스케줄이 있으셔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벌써? 예. 노래를 청해 들어야죠. 네. 두 번째 노래 어떤 네. 노래입니까? 첫 곡이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목이 넌 나의 전부라는 곡이고요. 그 너가 여기서의 너는 사실 제가 이제 곡을 썼는데 이거는 제가 첫 애가 딸인데 첫 애 낳고 쓴 가사예요. 근데 약간은 이제 중의적으로 써서 이제 약간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이야기할 수 몇 있는 그런. 살입니까, 지금 4살이요.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임사랑. 네네. 예쁘죠? 죽겠습니다. 우리 김프로님 따님은 24살. 24. 24 맞나? 네. 24. 아마 공감하시죠? 아, 그럼요. 넌 나의 전부. 넌 뭐 물론 형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얘기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창력의 가수죠. 임한별님이 불러주시는 넌 나의 전부. 박수로 청해 듣고 우리 임한별님은 그 먼저 좀 보내드리고 또 2부에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게임 하시면 지식백과. 그러니까요. 지식백과 김성희님이 나오시거든요. 와. 네, 그래서 또 다른 토크가 이어지니까 우리 임한별님의 노래 들으면서 2부 여러분과 정리해드리고요. 저희 잠깐 목 좀 치우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임한별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와. 네, 출연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넌 나의 전부 들려드릴게요. 너무나도 소중한 맑은 너의 미소를 기억해. You are the only one of mine. 세상을 준대도 너야. 달빛 가득 흐리는 이
두 눈에 가득 담아 이대로 모든 게 멈췄으면 이 밤을 삼킨 저 별처럼 넌 나의 전부 I can't take my eyes off you 넌 나의 모든 내 삶의 누림 그렇게 네가 나에게 기적이듯 난 너에게 기쁨이 될게 너와 나의 내일의 내일을 모두 더해 I'll promise you 내게 영원을 약속해 넘치게 나를 찾아와준 네가 고마워 밤새 너를 꿈속에 그리다 잠결에 눈을 떠 두 팔로 가득 안아 너란 빛으로 나를 채울게 네가 더 밝게 빛나도록 넌 나의 전부 I can't take my eyes off you 넌 나의 모든 이유 내 삶의 누림 그렇게 네가 나에게 기적이듯 난 너에게 기쁨이 될게 너와 나의 내일의 내일을 모두 더해 I'll promise you 내게 영원을 약속해 넘치게 나를 찾아와준 네가 고마워 너를 만난 이후로 내 모든 게 너로 물들어가 온통 너로 말야 I can't take my eyes off you 넌 나의 모든 이유 내 삶의 노래 그렇게 네가 나에게 기적이듯 난 너에게 기쁨이 될게 나의 내일의 내일을 모두 더해 I'll promise you 내게 영원을 약속해 넘치게 나를 찾아와준 네가 고마워 벅차게 너를 사랑할게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거의 그 초음파 음악 피부 당김 현상이 야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잘하신다. 5분만 딱 휴식하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